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대 20대를 위한 형사 강의 형사 완전 정복의 진행자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냐면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자, 젊은 친구들이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변호사 아저씨가 젊었을 때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2%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광고가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좀 나이 좀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사랑은요, 항상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고 잘할 때 있어야겠죠. 자, 오늘 스토킹은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킹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지마! 했는데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스토킹에 해당되는 이런 기본적인 지표예요. 자, 그러면 스토킹이 될 수 있는 행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접근해서 기다리기, 따라다니기, 연락하기, 우편물, 물건 보내는 거, 정보통신망에 댓글 남기고, 글 남기고, 이미지 남기고, 개인정보 이용하기도 하고, 지인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흉기 휴대해 갖고서는 뭘 해요? 음란물 전송하기도 하고, 주거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침입하기도 하고, 사진, 영상 촬영하고, 소음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과 관련돼 갖고서는 하나하나 행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해도 돼요. 접근해서 기다려도 됩니다. 따라다녀도 돼요. 연락해도 되고요. 우편물 물건 보내는 거 보내야죠.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연락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삐져요. 개인정보 이용하고 그거는 좀 동의가 좀 더 강력하게 필요하고요.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거 대신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거지에 들어가는 거, 네, 허락받았는데 들어가는 거 좋은 거예요.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사진 영상 촬영하는 거,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찍은 거 괜찮죠. 그러나 좋아서 찍었어도 나중에 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어떨 때 안 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하지마 했는데 한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한다는 거죠.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접근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연락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번이나 반복되면 스토킹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횟수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토킹의 핵심 요건이 바로 이제 지속성, 반복성에 있다라고 보는데, 지속 반복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부터 열심히 해 라고 맘먹는 것도 지속성, 반복성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지 횟수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주는 불안감, 공포심, 얼마나 반복될 것 같은지, 그렇다고 딱 한 번 이것만 갖고 좀 스토킹이다, 스토킹 범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텐데 두세 번만 반복돼도 이건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 또는 여러 가지 행위, 물건을 보낸다든지 또는 SNS에 댓글을 남긴다든지 접근하여 기다린다든지 따라다닌다는 행동이 한 번씩만 됐었어도 복합적으로 컴비네이션에 걸려서 스토킹 처벌법상의 반복성, 지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자, 그러고 또다시 다음날 한 통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자가 길어.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걸로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진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스토킹 범죄까지 이르렀느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을 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며칠에 걸쳐서 잘 지내? 이렇게 안부 문자를 몇 번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일까요? 글쎄요, 이거는 다른 행동들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스토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볼까요? 정해진 횟수보다는 행위 목적이나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걸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러면 멈춰야죠. 자, 멈춰야 됩니다. 자동차를 보면 좋은 차는 브레이크도 좋고요, 엑셀도 좋아요. 그래서 가속도 잘 되고 감속도 잘 됩니다. 또 방향 돌리는 운전대가 부드럽게 잘 작동하죠. 좌측으로도 잘 가고 오른쪽으로 잘 갑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하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리를 사회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거리와 관련돼서 사회적 밀접거리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밀접거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런 이론을 발표한 사람들이 있죠.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거리 45cm 이내로 들어간다. 그럼 뭐야? 굉장히 밀접한 관계야. 가족, 그죠? 연인이라는 건 뭐야?
가족처럼 군다는 거죠. 그죠? 자, 개인적 거리, 연인은 아니에요. 썸 타는 관계, 45cm에서 1.2m 정도 거리. 그럼 거리 관련돼서 사회적 거리, 이건 뭐예요? 1.2m에서 3.6m. 직장 동료 같은 거죠. 공적인 거리, 3.6m 이상. 뭐 한 거예요? 남이에요. 그럼 들어오면요. 뭐야? 왜 내 아우라 건드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에드워드 홀의 4단계 거리 분류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에드워드 홀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못 받았어요.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해진 횟수보다 행위 목적과 행위가 그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또 명백히 거부 의사 표시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토킹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지 마. 왜 그래? 이러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만 오세요. 보내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뭐다?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예의 바르게, 단호하게. 단호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요, 이거 내가 거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접근해서 기다리는 거,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마치 허용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따라다니고 이동 경로를 막는 행위를 내가 즐긴 것도 아닌데, 즐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연락을 막 받고 싶지 않았는데 연락을 계속 해오는 행위를 내가 참았다.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참는데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편물 물건 보냈을 때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부 의사 표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물건이나 이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내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내용이 처음부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댓글 남기는 것도요, 상대방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친한 사람끼리 남길 수 있다라고 할 때 남기는 것과 너는 댓글 좀 이런 거 좀 남기지 마.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런 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줘. 그러면 그만해야죠. 개인정보 이용하는 행위, 이거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감청 문제가 돼서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남의 휴대폰 함부로 뒤져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지인들한테 연락하는 건요. 내가 걔는 연락 안 해도 중간에 껴있는 친구들한테 막 연락하는 건 되지 않아요? 근데 걔가 나랑 더 친해요? 아니면 헤어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더 친해요? 그 피해자의 가족이고 피해자의 친구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라면 그런 연락도 스토킹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나는 끝냈는데, 나는 관계를 마무리한 건데 왜 관계가 끝나질 않지? 쟤는 안 끝났나? 언제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 누구랑 만나고 있을 때 갑자기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흉기유대하거나 음란물 전송하는 건요, 흉기유대는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음란물 전송은요 그 자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주거 침입이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죠. 사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다고요? 동의 없이? 이거는요 성범죄 처벌 특례법상에 불법 촬영이 돼갖고 잘못하면 구속됩니다. 주거지 침입 관련된 건요,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돼요. 주변에 가갖고 피해자 주변에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시그널 남기는 형태의 행위, 근데 그만해 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 시그널을 남기는 행위, 불빛을 계속 쏜다든지 소리를 계속 남긴다든지 문자를 한다든지 계좌에다가 돈을 1원씩 보낸다든지 계속 내가 있다는 거, 나를 잊지 마, 이런 형태의 행동들이 스토킹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스토킹 처벌법 관련돼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될 때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부 의사 표시. 그것도 어떻게?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거부 의사 표시가 나왔으면 뭐라고? 브레이크 밟아라. 멈춰라. 자, 스토킹 관련된 문제는 과거 2021년도까지는 경범죄였고 정식 범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이거 스토킹 이제는 더 이상은 그대로 일반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범죄로 된 겁니다. 스토킹 예방하는 것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스토킹 범죄와 관련돼서는 이제 보통은 이게 지인 간에 관련된 문제가 돼요. 상대방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요. 어디 사는지도 알고 감정적인 미련이나 집착이 막 섞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좋은 관계였죠. 건강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좋게 시작이 됐고 좋아요. 상대방은 나를 이제 더 이상 그런 밀접한 거리 관계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보내고 싶은 거죠. 서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멈춰야죠.
왜? 나는 관계를 형성할 때도 상대방이 좋아서, 상대방과의 어떤 의사에 공감이 있어서 시작이 됐고,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나가요. 그러면 잘 끝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신호를 지켜야 되는 거죠.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이미 노란 불이었어요. 멈춰야죠. 횡단보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신호를 따라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 마음에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레드라이트가 들어온 거예요. 슬픈 일이긴 합니다. 자, 누군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 먹고 싶을 때 그 사람의 경계를 무시하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죠. 잘못하면 전쟁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불편해요 라고 의사표시를 밝히고 있다면 이미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만남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명백하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달라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말로 그만해줘, 그만해, 하지마 라고 했다면 멈춰야 돼요. 하지마 했는데 더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범죄가 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관계 또는 모든 협상에 있어서는요, 가장 먼저 내가 내 자신하고의 협상을 끝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자, 이 말처럼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 나서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비현실적 기대만 갖고 상대방이 거절하고 있고 상대방은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상대방 의사를 존중해서 상대방이 자유롭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고, 연락할 수 있게끔 연락을 받는 것을 기다리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되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젊을 때의 첫 이별 상실감은요, 전 지구를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인연을 기다리고 또 그 다른 인연이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스토킹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내 옆에 두려고 한다면요,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죠. 자, 사랑, 관심,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동의, 존중을 기반으로 해요. 내가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도 동의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잖아요. 물론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약간 어떨 때는 야단을 맞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거부 의사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가는 것도 사랑이고요, 멈추는 것도 사랑이에요. 고 하는 것도 스톱 하는 것도 다 사랑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집착이 되고 범죄가 된다.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스토킹 편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고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형사 완전 정복, 형사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는 방패고, 또 습관이 점점점 형사사건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거절할 때 예의 바르고 단호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하지마, 왜 그래, 그만해줘, 이러지마,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파 피신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부산형사 형사 변호사 두꺼진 간범죄 플러스 에드워드 홀 누구? 에드워드 홀 누구? 근접한 내용을 갱스터 랩스타로 비트는 게 칩이니 M 정도의 느리고 묵직한 분배 비트 now 너는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This is not just a street story, nah. It's about the space between people, the silent rules we never speak of, from public distance to intimate touch, and what happens when that trust is broken. Edward T. Hall wrote about it back in '66, but in Busan streets, it's still alive today. This is the law of distance, and the crimes that cross it. 밀접거리, 다시 사회적 거리, 지나던 그놈 그녀리 변해 눈빛이 서늘이, 부산거리 위에 법, 난 그걸 다 봤지. 변호사 이승우 승리의 승우리의 우, 네 사건의 키가 그가 될까? Save you, keep your live stream.
안에 우린 잘 다닌 에드워드 홀이 말했지 그건 인티비죠 너락 없이 들어오면 범죄 캔성 Do you understand? Did you see? Did you see? I see 진간 사건제일 무섭단 말 이과 같이 밀감이지 증거로 발 사회적 거리로 물러난 사인 못 들고 다가오면 큰 crime sign What? Neon sign for 키크크 crime I swear 박탈감 그게 불씨가 돼 관계 후퇴를 못 받아 폭발이 돼 CCTV 없어도 난 패턴을 봐 연락 빈도 장소니 행동을 다 오늘의 동해가 내일의 동해는 아냐 그 한 줄 못 지키면 경찰서 검찰청 법정이 답이야 부산역 근처 법정 사무실 네 사건을 풀어줄 프로의 기수 Need to contact 051 524 9240 051 514 9240 051 yo 518 생선 9240 051 514 9240 밀접거리 다시 사회적 거리 지나던 놈이 변해 눈빛이 서늘이 부산거리 위에 법 난 그걸 다 봤지 이승우 변호사 네 사건의 key right prism up down 통해 철회 그건 리얼 무게감 네가 웃던 그 순간 이미 끝난 밤 불안과 분노가 스토킹이 돼 거리를 못 지킨 격촉이 돼 부산 형사 변호 난입판을 잘라라 거리에 심리학은 증거로 말하다 사회적 개선 밀접 그건 천천히 다시 공공거리로 그게 생존의 키 부산에서 말해 거리의 법칙